아빠 할머니는 왜 안 와요? 11살 딸 수연이의 순수한 질문에 아빠 강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2달 전 갑자기 집을 떠나신 68살의 어머니 박정숙, 아내 김소희는 시어머니가 시골 고향이 그리워서 잠깐 다녀온다고 했지만 벌써 2달째 연락조차 되지 않고 있었죠. 매일 할머니를 찾는 딸을 달래던 민호는 우연히 딸 수연이의 스마트폰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발견합니다. 아빠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했어요. 아이가 몰래 찍어둔 영상 속에는 아내가 어머니를 대하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던 아내의 가면 뒤에 숨겨진 진실. 과연 이 가족에게 다시 화해의 기회가 올 수 있을까요?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가을 오후 따뜻한 햇살이 아파트 거실을 가득 채우던 일요일, 박정숙은 소파에 앉아 11살 손녀 수연이와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68살의 정숙은 지난 1년 동안 아들 민호의 집에서 함께 살며 손녀를 돌보고 있었죠. 민호가 대기업 차장으로 해외 출장이 잦은 바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정숙은 며느리 소희와 함께 집안일을 분담하며 조화로운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전복 미역국 끓였어요. 칼슘도 보충하시고 기력도 회복하세요. 31살의 소희가 정성스럽게 끓인 미역국을 예쁜 그릇에 담아 시어머니 앞에 놓으며 밝게 웃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하며 고맙다, 소희야. 내가 복이 많아. 이런 며느리를 뒀구나. 라고 대답했죠. 소희는 언제나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를 완벽하게 모셨습니다. 혈압약 시간도 정확히 체크해서 챙겨드리고 건강에 좋다는 음식이 있으면 직접 만들어드리기도 했죠. 심지어 정숙의 취미인 서예 용품까지 신경 써서 새로 사다 드릴 정도였습니다. 정숙은 이런 며느리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늘 생각했습니다. 우리 소희가 어머니를 정말 극진히 모시네요. 제가 부족해서 못하는 효도를 소희가 대신해주는 것 같아서 고맙고 미안하네요. 41살의 민호가 서재에서 나오며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평소 어머니에 대한 효심이 깊었지만 워낙 바쁜 직장 생활과 해외 출장 때문에 직접 돌봐드리지 못하는 것을 늘 죄송해했죠. 그래서 아내 소희가 어머니를 정성스럽게 모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놓였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었구나. 소혜 덕분에 노년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따뜻하게 잡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말에 환한 미소를 지으며 어머니,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가족의 일원이 되어서 감사해요라고 대답했죠. 이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같은 층에 사는 이미숙이 놀러온 것이었죠. 62살의 미숙은 정숙과 10년 넘게 알고 지낸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정숙아, 며느리 복 정말 타고났네.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어? 미숙이 거실에 앉아 소희가 시어머니께 무릎 마사지까지 해드리는 모습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미숙은 자신의 며느리와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죠. 자신의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관심도 없고 명절에나 형식적으로 얼굴 한번 비추는 정도였거든요. 미숙이 언니, 우리 소희가 정말 천사 같죠?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는 밤새 간병까지 해줬어요. 정숙이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희는 시어머니의 칭찬에 겸손하게 웃으며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에요. 어머니께서 건강하셔야 우리 가족이 행복하잖아요 라고 대답했죠. 할머니, 할머니. 수연이가 정숙의 무릎에 뛰어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수연이는 할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했죠. 태어날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자란 수연이에게 정숙은 엄마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여기 있지. 우리 공주님. 정숙이 손녀를 품에 안으며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민호는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딸도 모두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죠. 그런데 이때 민호가 중요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소희야, 제가 다음 주부터 독일 뮌헨으로 장기 출장을 가게 됐어요. 민호의 말에 정숙과 소희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가는 건데? 정숙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4달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지 자동차 부품 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총괄하게 되어서요. 회사에서 저를 믿고 맡겨주신 중요한 일이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민호의 대답에 가족들은 모두 침묵했습니다. 4달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거든요. 어머니, 전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더욱 정성껏 모실게요. 소희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불안했죠. 아들 없이 며느리하고만 지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래도 평소 소희가 자신을 극진히 챙겨주는 모습을 떠올리며 걱정을 떨쳐냈습니다. 미숙이 이런 분위기를 눈치채고 정수가 걱정할 거 없어. 소희가 너한테 그동안 얼마나 잘했니? 내가 봐도 진짜 효부야라고 위로했습니다. 소희는 이런 칭찬들을 들으며 겉으로는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심정이었죠. 지금까지는 남편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4달 동안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야 한다는 생각에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소희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한상을 먹었습니다. 어머니, 이 갈비찜 어떠세요? 어머니 입맛에 맞게 달콤하게 졸였어요. 소희가 시어머니께 직접 갈비를 떠서 드리며 물었죠. 정말 맛있다, 소희야. 내 요리 솜씨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구나. 정숙이 며느리를 칭찬했습니다. 민호는 이런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극진히 모시니 마음이 놓였습니다. 수연이도 할머니 옆에 바짝 붙어 앉아 밥을 먹었죠. 할머니, 학교에서 가족 사진을 찍어오라고 했어요. 할머니도 같이 찍어주셔야 해요. 수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 숙제를 도와줘야지. 할머니가 예쁘게 나올까? 정숙이 손녀를 다정하게 쓰다듬었죠. 소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시어머니와 딸이 너무 가까운 관계인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딸의 모습이 때로는 질투가 났거든요. 하지만 남편 앞에서는 절대 그런 내색을 할 수 없었죠. 식사를 마친 후 소희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4달 동안 남편 없이 시어머니와 지내는 것이 정말 부담됐습니다. 지금까지는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참아왔지만 남편이 없다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왔죠. 소희야, 내가 설거지 도와줄까? 정숙이 부엌으로 들어오며 며느리를 도우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편히 계세요. 소희가 정중하게 거절했죠. 정숙은 며느리의 배려에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민호와 소희는 침실에서 출장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소희야, 어머니 좀 부탁할게. 혹시 불편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민호가 아내에게 당부했습니다. 걱정하지 마요. 제가 정말 잘 모실게요. 어머니가 외로우시지 않도록 더 신경 쓸게요. 소희가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전혀 달랐죠. 이번 기회에 시어머니와의 관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정립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억지로 완벽한 며느리를 연기하느라 지쳤거든요. 민호가 독일로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눈물의 작별 인사를 나눈 민호는 4달 동안 가족을 떠나 있어야 한다는 사실에 마음이 무거웠죠. 어머니, 소혜 정말 잘 부탁드려요. 제가 없어도 평소처럼 편안하게 지내세요. 소희야, 어머니 잘 부탁해. 민호가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며 출국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요. 잘 다녀와서 승진도 하고요. 소희가 손을 흔들며 배웅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해방감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남편 앞에서 억지로 완벽한 며느리 역할을 하느라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는지 모르죠. 정숙은 아들이 떠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4달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새삼실감이 났거든요. 할머니, 아빠 언제 와요? 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4달 후에 온단다. 그때까지 할머니가 수연이와 함께 있을게. 정숙이 손녀를 다독이며 말했죠. 소희는 이런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와 딸이 너무 끈끈한 관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딸의 모습이 은근히 거슬렸거든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녁, 소희의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녁 준비됐어요. 소희가 평소보다 건조하고 무뚝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숙은 며느리의 달라진 말투를 느꼈지만 아마 남편이 떠나서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넘어갔죠. 식탁에 앉은 정숙은 평소와 확연히 다른 점을 발견했습니다. 반찬 가짓수가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평소 자신을 위해 따로 간을 맞춰주던 음식들도 모두 자극적으로 변해 있었거든요. 소희야, 간이 좀 센 것 같은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저는 괜찮던데요. 어머니가 워낙 싱겁게 드시니까 제 입맛하고는 맞지 않아서요. 소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바로 다른 음식을 준비해줬을 텐데 이번에는 전혀 그럴 기색이 없었죠. 정숙은 며느리의 변화를 느꼈지만 첫날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참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희의 태도 변화는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평소 시어머니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하게 식사하던 것과 달리 이제는 조용히 밥만 먹고 일어났죠. 설거지도 예전처럼 정성스럽게 하지 않고 대충 때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변화가 이상했지만 며느리가 혹시 다른 고민이 있나 싶어 조심스럽게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이때 소희의 친정 어머니인 한은숙이 놀러왔습니다. 54살의 은숙은 평소 딸만 생각하는 성격이었죠. 소희야, 민호 없는 동안 힘들지? 시어머니 모시느라 고생 많구나. 은숙이 딸을 걱정하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은숙의 말을 들으며 불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며느리에게 짐이 되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소희야, 너무 눈치 보지 마. 시어머니라고 해서 무조건 맞춰줄 필요는 없어. 내가 주인이야, 이 집이. 은숙이 목소리를 낮춰 딸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숙은 안방에서 이 대화를 다 들었죠. 마음이 상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은숙이 간 후 소희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이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가보니 소희가 자신과 수연이의 아침만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소희야, 아침은? 정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어머니, 라면 끓여서 드세요. 저는 수연이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바빠요. 소희가 냉정하게 대답하며 자신의 아침을 챙겨 먹었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소희가 항상 정성스럽게 아침을 차려줬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거든요. 할머니, 배고파요. 수연이가 잠에서 깨어 부엌으로 나왔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정숙이 손녀를 위해 라면을 끓이기 시작했죠. 그런데 소희는 수연이에게만 따로 샌드위치를 준비해줬습니다. 시어머니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죠. 엄마, 할머니 건 안 만들어요? 수연이가 순수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라면 드신다고 하셨어. 수연이는 빨리 먹고 학원 갈 준비해. 소희가 딸의 질문을 대충 넘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계속되자 정숙은 점점 위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며느리와 함께 시장도 가고 백화점 쇼핑도 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죠. 소희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피했습니다. 정숙 언니, 요즘 어떠세요? 이웃집 미숙이 놀러와서 물었습니다. 괜찮아, 미숙아.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미숙은 친구의 변화를 느꼈죠. 정숙의 표정이 예전만큼 밝지 않았거든요. 소희는 어디 갔어요? 미숙이 물었습니다. 수연이 태권도 도장 데려다 갔어. 정숙이 대답했죠. 그런데 정숙의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미숙은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자세히 묻지는 않았습니다. 며칠 후 미숙은 복도에서 소희와 정숙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어머니, 빨래는 알아서 하세요. 저는 바빠서 도와드릴 수 없어요. 소희의 차가운 목소리가 복도까지 들렸죠.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 소희가 시어머니를 대하던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럼에도 정숙은 아무 불평 없이 알겠다, 소희야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숙은 이런 상황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는 없었죠. 소희의 태도 변화는 식사 때 더욱 노골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를 위해 특별히 부드럽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자신과 수연이 위주로만 준비했죠. 정숙은 자연스럽게 소외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저녁 먹고 올게요. 집에서 간단히 드세요. 소희가 수연이 손을 잡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정숙은 혼자 남겨진 상황이 서러웠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며느리가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거든요. 엄마, 할머니도 같이 가요. 수연이가 정숙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는 집에서 쉴게. 너희들끼리 맛있게 먹고 와. 정숙이 손녀를 보내며 말했죠. 소희는 수연이가 할머니를 챙기는 모습이 못마땅했습니다. 수연아, 빨리 가자. 할머니 피곤하시잖아. 소희가 딸을 재촉했죠.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시죠? 독일 음식이 입에 안 맞아서 어머니 음식이 그리워요. 민호가 어머니를 그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래, 민호야.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라. 정숙이 대답했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죠. 민호는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지만 화상통화로는 자세히 알 수 없었습니다. 소희는 어디 있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수연이랑 저녁 먹으러 갔어. 정숙이 대답했죠. 그때 소희가 수연이와 함께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여보, 잘 지내시죠? 어머니 정말 잘 모시고 있어요. 매일 어머니 좋아하시는 음식 해드리고 있어요. 소희가 남편 앞에서는 여전히 완벽한 며느리 모습을 연기했습니다.
민호는 아내의 말을 믿고 안심했죠. 하지만 정숙은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느리의 이중적인 모습을 아들에게 말하고 싶었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참았거든요. 화상통화가 끝난 후 소희는 다시 차가운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청소는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친구들과 스파 가기로 했어요. 소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죠. 정숙은 68살의 나이든 몸으로 혼자 집 전체를 청소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한숨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며느리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이런 모든 상황을 수연이는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1살 아이의 순수한 눈에도 엄마의 행동이 이상해 보였거든요. 아빠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엄마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수연이는 평소 스마트폰으로 일상을 찍는 것을 좋아했는데 엄마의 이상한 행동들이 궁금해서 몰래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민호가 떠난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숙에게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정기 검진을 받아야 하는 날이었거든요. 소희야, 오늘 병원에 가야 하는데. 정숙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오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못 모셔다 드려요. 택시 타고 혼자 다녀오세요. 소희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정숙은 충격을 받았어요. 예전에는 소희가 병원 예약부터 동행까지 모든 것을 챙겨줬는데 이제는 혼자 가라고 하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엄마, 할머니 혼자 가시면 어떡해요? 할머니 무릎 아프신데.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는 어른이시니까 혼자 잘 다녀오실 수 있어.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소희가 딸의 걱정을 일축했죠. 정숙은 결국 혼자 병원에 가야 했습니다.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정숙은 지쳐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병원 다녀오셨어요? 아프지 않으세요? 수연이가 할머니를 걱정하며 다가왔습니다. 괜찮다, 수연아. 할머니는 튼튼해. 정숙이 억지로 웃으며 손녀를 안았어요. 수연이는 할머니가 혼자 병원에 다녀오신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전에는 엄마가 항상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는데 왜 이제는 혼자 가시게 하는 걸까 의문이 들었죠. 그날 밤 수연이는 엄마와 외할머니의 전화 통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엄마, 시어머니 모시는 거 정말 힘들어. 민호 씨 없으니까 더 이상 연기할 필요 없잖아. 내가 왜 눈치를 봐야 해? 소희의 목소리가 방문 틈으로 새어나왔어요. 그래, 소희야. 내가 주인이야. 시어머니가 뭔데 내가 그렇게 모셔? 적당히 해. 외할머니 은숙의 목소리도 들렸죠. 수연이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엄마가 할머니에 대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그 후로도 소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자신과 수연이 목만 준비하고 청소나 빨래 같은 집안일은 모두 정숙에게 떠넘겼죠. 어머니, 저는 바쁘니까 집안일은 어머니가 하세요. 어차피 할 일도 없으시잖아요. 소희가 대놓고 말했습니다. 정숙은 이런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이 이 집에서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연이는 이런 상황들을 모두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이제는 아빠에게 보여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날 저녁 소희는 자신과 수연이를 위해서만 스테이크를 구워왔습니다. 어머니는 라면 끓여서 드세요. 스테이크는 비싸서 2개만 샀어요. 소희가 뻔뻔하게 말했죠. 정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을 위해 특별히 부드러운 고기를 준비해줬는데 이제는 라면으로 때우라고 하다니. 엄마, 할머니 것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수연이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는 고기를 잘 소화 못하셔. 라면이 더 좋아하시거든. 소희가 거짓말로 얼버무렸어요. 수연이는 엄마의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고기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떠난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숙의 상황은 극도로 악화되어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도 불안정해졌죠. 어느 날 아침 정숙이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끼며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수연이가 할머니를 발견하고 큰 소리로 엄마를 불렀어요. 소희가 급히 나와봤지만 별로 놀란 기색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소희가 형식적으로 물었어요. 괜찮다, 소희야. 그냥 좀 어지러워서. 정숙이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좀 쉬세요. 저는 나가야 해서요. 소희가 시어머니를 거실 소파에 앉혀놓고는 그냥 외출 준비를 했어요. 엄마, 할머니 아프신데 병원 안 가요?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괜찮으시대. 그냥 쉬시면 나아지실 거야. 소희가 딸의 걱정을 무시했죠. 수연이는 이런 엄마의 모습을 보며 화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신데 왜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정숙은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서 짐이 되어 살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숙은 조용히 자신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지 않은 짐이었지만 하나하나 챙기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이 집에서 수연이와 함께 보낸 행복했던 시간들이 생각났거든요. 할머니 뭐 하세요? 수연이가 방에 들어와 할머니가 짐을 정리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수연아, 할머니가 시골 고향에 잠깐 다녀올 거야. 정숙이 손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언제 와요? 할머니 없으면 저 어떡해요? 수연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곧 올게, 수연아. 할머니가 수연이를 어떻게 두고 멀리 가겠니? 정숙이 대답했지만 사실 언제 돌아올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가족들이 모두 잠든 사이 조용히 집을 떠났습니다. 수연이 방에 들러 마지막으로 잠든 손녀의 이마에 키스를 남겼어요. 수연아, 할머니가 정말 사랑한다. 건강하게 자라렴. 정숙이 속으로 작별 인사를 하며 집을 나섰습니다. 현관문을 닫으며 정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집에서의 행복했던 추억들과 작별하는 것이 너무 아팠거든요. 소희는 시어머니의 메모를 보고 나서야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소희야, 시골 고향이 그리워서 잠깐 다녀올게. 수연이 잘 부탁한다. 메모를 읽은 소희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드디어 자유로워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수연이가 일어나서 할머니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크게 울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왜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가셨어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고향이 그리우셔서 잠깐 다녀오신대. 곧 오실 거야. 소희가 대답했지만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태도였어요. 수연이는 할머니가 없는 집이 너무 적적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와도 할머니가 반겨주지 않고 숙제를 도와주실 분도 없었어요. 엄마, 할머니한테 전화해요. 수연이가 부탁했습니다. 할머니는 바쁘시니까 나중에 하자. 소희가 딸의 요청을 계속 미뤘어요. 그날 저녁 민호에게서 화상통화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호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자 물었어요. 어머니가 고향에 잠깐 다녀오셨어요. 친구들도 보고 싶으시고 해서요. 소희가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셨구나. 그럼 언제 오세요? 민호가 물었죠. 일주일 정도 계실 것 같아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정숙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걱정이 되어 어머니께 직접 전화를 드렸지만 정숙은 좀 더 있을 거야. 고향이 좋아서라고만 답하셨죠. 2달이 지나도 할머니가 돌아오지 않자 수연이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엄마, 할머니 언제 와요? 너무 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매일 같은 질문을 반복했어요. 할머니는 시골이 좋으시나 봐. 곧 오실 거야. 소희가 성의 없이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수연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폭발했습니다. 아빠, 할머니 보고 싶어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쁘게 했어요. 수연이가 민호와의 화상통화에서 울면서 말했어요. 수연아, 무슨 말이야? 엄마가 할머니한테 어떻게 했다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했어요. 아빠 없을 때 완전히 달랐어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어요. 민호는 딸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연이가 중요한 말을 했어요. 아빠, 제가 영상 찍어뒀어요. 제가 보내드릴게요. 수연이가 민호에게 자신이 찍은 영상을 발송하며 보라고 재촉했어요. 첫 번째 영상에는 소희가 정숙에게 차갑게 대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 라면 끓여서 드세요. 저는 바빠요. 소희의 쌀쌀한 목소리가 들렸죠. 민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평소 아내가 어머니에게 하는 모습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두 번째 영상에는 정숙이 혼자 라면을 끓여 먹는 쓸쓸한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할머니가 혼자 계셔서 불쌍했어요. 수연이가 설명했습니다. 세 번째 영상에는 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소는 어머니가 하세요. 저는 바빠서 못 도와드려요. 소희가 시어머니에게 냉정하게 말하는 모습이었죠. 민호는 영상들을 보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자신이 없는 동안 아내가 어머니를 이렇게 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수연아, 이 영상들 언제 찍은 거야? 민호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아빠가 독일 간 다음부터요. 엄마가 할머니한테 이상하게 해서 찍어봤어요. 수연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민호는 즉시 회사에 긴급 상황을 보고하고 한국행 비행기표를 예약했습니다.
회사 프로젝트보다 가족이 더 중요했거든요. 소희야, 나 내일 한국 들어간다. 민호가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 왜 갑자기? 아직 한 달 더 남았는데. 소희가 당황하며 물었죠. 그냥 급한 일이 생겨서. 집에서 기다려. 민호가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희는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꼈어요. 혹시 무언가 들켰나 하는 불안감이 들었거든요. 민호가 귀국한다는 소식을 들은 소희는 급하게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정숙에게 전화를 걸어 돌아오라고 부탁했어요. 어머니, 민호가 내일 들어와요. 어머니도 집에 오세요. 소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소희야, 나는 좀 더 있을게. 시골이 편해서. 정숙이 거절했어요. 사실 며느리와 다시 같은 집에서 지내는 것이 두려웠거든요. 어머니, 민호가 어머니 없다고 화낼 거예요. 제발 오세요. 소희가 간청했지만 정숙은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소희는 혼자 남편을 맞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튿날 오후 민호가 집에 도착했습니다. 예정보다 2달 일찍 돌아온 것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민호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거실에서는 소희가 불안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민호가 첫마디로 물었습니다. 아직 시골에 계셔요. 내일 오신다고 하셨는데. 소희가 거짓말을 했어요. 소희 씨, 우리 진짜로 이야기해야겠어요. 민호가 아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평소와 달리 소희 씨라고 부르는 것에서 소희는 심상치 않음을 느꼈어요. 여보, 무슨 일이에요? 왜 갑자기 이렇게? 소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민호는 스마트폰을 꺼내 수연이가 보내준 영상들을 재생했습니다. 이게 뭔지 설명해봐요.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소희가 정숙에게 라면 끓여서 드세요라고 차갑게 말하는 장면이었죠. 소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설마 수연이가 이런 영상을 찍어뒀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이것도 보세요. 민호가 다른 영상들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정숙이 혼자 식사하시는 모습, 혼자 청소하시는 모습, 병원에 혼자 가시는 모습들이 연이어 나왔어요. 이게 당신이 말한 어머니를 잘 모시는 모습인가요? 민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도 힘들었어요. 혼자서 시어머니 모시고 수연이 돌보고 스트레스 받을 때도 있잖아요. 소희가 변명을 시작했습니다. 스트레스 받는다고 해서 연세 많은 어머니를 이렇게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민호가 반박했죠. 그래도 저는 나름대로 챙겨드렸어요. 밥도 해드리고 라면 끓여드리는 게 챙기는 거예요? 병원에 혼자 가시게 하는 게 돌보는 거고요? 민호의 질문에도 소희는 여전히 자신을 정당화하려 했습니다. 여보도 그렇게 말하지 말아요. 제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친구들과 만날 시간도 없고 제 인생은 없는 거예요? 이때 수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아빠. 수연이가 아빠를 보고 달려왔어요. 수연아, 아빠가 보고 싶었다. 민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빠, 할머니 언제 와요? 정말 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간절히 물었어요. 그때 소희가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수연아, 할머니 하지 마. 엄마도 있잖아. 엄마가 할머니를 쫓아낸 거잖아요. 수연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그 순간 소희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의 딸이 자신을 이렇게 보고 있었다니. 소희 씨, 이혼합시다. 민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혼이라니. 수연이 양육권은 제가 가질 거고 어머니와 함께 살 겁니다. 당신은 나가세요. 민호의 단호한 말에 소희는 당황했어요. 여보, 진짜 이혼할 거예요? 수연이는 어떡하고? 수연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할머니를 그리워하는 아이를 당신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밤 소희는 친정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민호가 이혼하자고 해요. 뭐? 왜? 시어머니 문제 때문에. 소희가 상황을 설명하자 은숙도 당황했어요. 소희야, 그래도 이혼까지는. 수연이는 어떡하려고? 민호가 수연이 양육권도 가져가겠대요. 그럼 넌 혼자가 되는 거잖아. 이혼하면 뭐로 살아갈 건데? 은숙의 현실적인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며칠 후 소희는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민호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소희는 수연이의 방을 들여다봤습니다. 책상 위에는 할머니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할머니, 보고 싶어요. 수연이가 민호와 전화하며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소희는 깨달았어요. 자신이 딸에게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빼앗았다는 것을. 다음 날 은숙이 찾아왔습니다. 소희야, 엄마가 잘못 가르쳤나 봐. 엄마, 내가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라고 했지만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은숙이 후회하며 말했어요. 엄마, 저 어떡해요?
소희야, 솔직히 말할게. 민호 같은 남편 다시 만나기 힘들어. 수연이도 뺏기고. 넌 정말 바보짓 한 거야. 친정 어머니마저 자신을 비난하자 소희는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소희의 마음을 완전히 바꾼 것은 수연이의 말이었습니다. 엄마, 왜 할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할머니가 뭘 잘못했어요? 수연이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어요. 수연아, 엄마도. 저는 엄마보다 할머니랑 아빠가 더 좋아요. 엄마 없어도 돼요. 수연이의 차가운 말에 소희는 무너졌습니다. 자신이 시어머니를 대했던 방식 그대로 딸에게 버림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소희는 혼자 앉아 지난 시간들을 돌아봤습니다. 정숙이 자신을 위해 해주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어요. 수연이를 돌봐주시고 아픈 것도 참으시며 집안일을 도와주시고 내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구나. 소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후회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모두 잃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음 날 소희는 무릎을 꿇고 민호에게 빌었습니다. 여보, 제발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지금 와서 그러면 뭐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알아요? 저 정말로 달라질게요. 진심으로 어머니께 사과드릴게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이전과 다른 절박함이 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녀를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시작한 거죠. 다음 날 소희는 정숙이 계신 시골로 향했습니다. 민호와 수연이도 함께였어요. 정숙의 고향 집 앞에 도착한 일행을 보고 정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소희가 정숙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수연이가 할머니께 달려가 안겼습니다. 수연아, 우리 수연이가 많이 컸네. 정숙이 2달 만에 만난 손녀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소희가 정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거라, 소희야. 정숙이 며느리를 일으키려 했지만 소희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제가 너무 못했어요. 어머니께서 얼마나 상처받으셨을지 정말 죄송해요.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정숙은 며느리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어요. 2달 동안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는 없었지만 소희의 변화된 모습에서 희망을 보았죠. 소희야, 내가 너를 원망하지는 않았어. 다만 서로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야. 정숙이 며느리를 일으키며 말했어요. 어머니, 다시 기회를 주세요. 정말 진심으로 모실게요. 소희가 눈물로 약속했습니다. 할머니, 집에 가요. 할머니 없으면 집이 집 같지 않아요. 수연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정숙은 손녀의 간절한 부탁과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를 보며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믿어보자. 정숙이 조용히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온 첫날부터 소희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것이죠. 어머니, 아침 드세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였어요. 소희가 정성스럽게 차린 아침상을 정숙 앞에 놓았어요. 이번에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었죠. 고맙다, 소희야. 정숙이 며느리의 변화를 느끼며 미소를 지었어요. 민호는 아내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정말로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것 같았거든요. 엄마, 할머니,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행복하게 지낼 거죠? 수연이가 2분을 번갈아 보며 물었어요. 그럼 우리 수연이 이제 정말 행복한 가족이 될 거야. 정숙이 손녀를 안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후 소희의 변화는 지속되었습니다. 민호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셨어요. 어머니, 오늘 병원 같이 가요. 정기 검진 받으실 시간이에요. 소희가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소희야. 내가 이렇게 챙겨주니 마음이 든든해. 정숙이 며느리에게 고마워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2 사람은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동안 정말 철없었어요. 어머니의 희생을 전혀 몰랐어요.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소희야, 가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야.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정숙이 며느리에게 인생의 지혜를 전해주었어요. 한 달 후 미숙이 놀러와서 변화된 가족의 모습을 보고 감탄했어요. 정숙아, 소희가 정말 많이 달라졌네. 이제 진짜 좋은 며느리가 됐구나. 미숙이 친구를 축하해줬습니다. 그래, 미숙아. 사람은 언제든 변할 수 있는 거구나. 소희가 이렇게 좋은 며느리가 될 줄 몰랐어. 정숙이 며느리를 자랑했어요. 소희는 이런 칭찬을 들으며 뿌듯했습니다.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모시니 마음도 편하고 보람도 느껴졌거든요. 화해한 지 2달 후 이 가족에게 놀라운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둘째를 임신한 것이었어요.
어머니, 저희에게 둘째가 생겼어요. 소희가 정숙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말이니? 축하한다, 소희야. 정숙이 며느리를 안으며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어머니, 임신 기간 동안 많이 도와주세요. 소희가 부탁했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수연이도 돌보고 집안일도 도와줄게. 정숙이 기꺼이 응답했어요. 할머니, 제가 언니가 되는 거예요? 수연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그래, 수연아. 내가 이제 의젓한 언니, 누나가 되는 거야. 정숙이 손녀를 쓰다듬었어요. 민호는 이런 가족의 모습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한때는 깨어질 뻔했던 가정에 새로운 생명이 찾아온다니 정말 기적 같았어요. 임신 기간 동안 정숙은 정말 헌신적으로 며느리를 돌봤습니다. 입덧으로 힘들어하는 소희를 위해 소화가 잘 되는 음식을 만들어주고 수연이도 세심하게 챙겨줬죠. 어머니, 제가 이렇게 누워만 있어도 되나요? 소희가 미안해했습니다. 임신부는 푹 쉬어야 해.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 마. 정숙이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이 시기에 소희는 시어머니의 진짜 마음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정숙이 얼마나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있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건강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건강한 아들이에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머니, 우리 아들이에요. 소희가 눈물을 흘리며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고생했다, 소희야. 정말 이쁘게 생겼네. 정숙이 갓 태어난 손자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머니, 동생 어때요? 수연이가 신나게 물었습니다. 우리 수연이 동생 정말 멋지다. 정숙이 손녀를 안으며 대답했어요. 민호는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한때는 깨어질 뻔했던 가정이 이제는 이렇게 완벽해졌다니 감격스러웠어요. 이름은 뭐로 할까요? 민호가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지어주세요. 소희가 시어머니께 부탁했습니다. 그럼 화목이라는 뜻의 화준이는 어떨까? 정숙이 제안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강화준, 우리 가족처럼 화목하게 자라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이에요. 소희가 기뻐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화준이는 건강하게 자라 2살이 되었고 수연이는 13살 중학생이 되었어요. 정숙은 70살이 되었지만 여전히 건강하게 손자 손녀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가족 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수연이가 뭐라고 소개할 거야? 정숙이 물었어요. 할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머니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할머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다고 할 거예요.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눈물이 났어요. 예전에는 딸이 자신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한다고 질투했는데 이제는 그런 따뜻한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수연아, 엄마도 할머니를 정말 사랑해. 할머니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야. 소희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정말이에요? 수연이가 기뻐했어요. 정말이야. 할머니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행복하지 못했을 거야. 소희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거실에 모여 앉아 있었어요. 화준이는 할머니 무릎에서 재롱을 부리고 수연이는 숙제를 하고 있었죠. 소희와 민호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정말 행복해요. 소희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이런 게 진짜 행복이지. 민호가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 때문에 고생 많으셨어요. 소희가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소희야. 나는 너희들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걸.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화준이가 할머니라고 말하려는 것 같아요. 수연이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숙이 손자를 들여다보며 말했어요. 할머. 화준이가 옹알이를 하자 온 가족이 박수를 쳤습니다. 우리 화준이가 할머니라고 하려는 거야. 정숙이 기뻐했어요. 몇 년이 더 지나 수연이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화준이는 유치원생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75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든든한 버팀목이었어요. 할머니,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좋은 할머니가 될 거예요. 수연이가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수연이가 분명히 할머니처럼 좋은 할머니가 될 거야. 정숙이 손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뭔지 알아요? 수연이가 소희에게 물었어요. 뭘까? 소희가 궁금해했습니다. 진정한 가족의 사랑이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요. 수연이가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딸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때의 일이 없었다면 자신은 평생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0년이 더 흘러 수연이는 23살이 되어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회사에 취업했습니다.
화준이는 10살이 되어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어요. 정숙은 85세 고령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들의 사랑을 받으며 건강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저 회사의 에이스팀에서 영입 제안을 받았어요. 수연이가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와, 우리 수연이가 정말 대단하구나. 정숙이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어요.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수연이가 할머니께 고마워했어요. 할머니, 저도 학교에서 칭찬 많이 받았어요. 화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우리 화준이가 착하구나. 자랑스럽다. 정숙이 손자를 쓰다듬었어요. 누나, 나도 빨리 커서 누나처럼 할머니한테 용돈 드릴 거야. 화준이가 말했어요. 우리 화준이가 기특하구나. 하지만 할머니는 너희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게 제일 좋아. 정숙이 손자를 쓰다듬었어요. 할머니, 저희 선생님이 그러는데 요즘 어린이들은 가족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족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것 같아요. 화준이가 순수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화준아. 우리 가족은 정말 특별해.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거든. 소희가 아들에게 설명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소희가 갑자기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뭐가 고맙다는 거니? 정숙이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용서해 주신 것, 그리고 아이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것. 소희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소희야, 우리는 가족이야. 가족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거지.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정말 알겠어요. 소희가 대답했어요. 할머니, 저 중학생 되면 더 열심히 공부해서 할머니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화준이가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화준이가 벌써 그런 생각을 하는구나. 기특해. 정숙이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할머니, 저도 결혼하면 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잘 모실 거예요. 수연이도 다짐했어요. 너희들이 그런 마음만 가져도 할머니는 행복해. 정숙이 두 손자 손녀를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더 강한 가족이 되었네요. 민호가 감회에 젖어 말했어요. 그때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소희가 고백했습니다. 엄마, 그럼 그때 일이 오히려 좋은 일이었던 거네요? 수연이가 물었어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힘든 시간을 통해 우리가 더 소중한 것을 얻었으니까. 정숙이 지혜롭게 대답했습니다. 소희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진짜 며느리가 된 것이죠. 어머니, 그때 제가 깨닫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됐을까요? 소희가 정숙에게 물었어요. 그런 가정은 하지 말자, 소희야.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다는 거야. 정숙이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소희가 약속했어요. 이제 이 가족에게는 진정한 행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가 된 아름다운 가족이었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첫째, 가족 간의 갈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지만 진심 어린 반성과 용서를 통해 더 강한 유대감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은 어른들의 행동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연이의 영상이 없었다면 이 가족의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셋째, 진정한 사랑은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숙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가 소희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넷째,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것입니다. 소희의 늦은 깨달음이 가족 전체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할 때 비로소 진정한 가족이 됩니다. 혹시 지금 가족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용서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가족들에게 사랑한다, 고맙다는 말을 꼭 전해보세요. 작은 말 한마디가 큰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잘 간직하고 가꾸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기를 바라며 여러분 모두가 정숙 할머니 가족처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로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 전해보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